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제임스 앨런, 출판사는 이너북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그 행동은 당신이 키워온 기질과 성격의 색깔을 띤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특성을 키워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이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지 않다.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행동을 실행에 옮겨나가면서 내면의 특성 또한 바꿔나갈 수가 있다.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고 그 행동 끝에 당신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즉, 당신 스스로 표현하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당신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 수많은 행동이 조화되어 약이 되는 당신의 인생의 결과는 마치 순환하는 계절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듯 당신 마음에서 자라났다. 자신의 특성을 규정하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씨앗은 부지부실간에 마음의 토양에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각과 행동으로 싹트기 시작한다. 한 알의 씨앗이 나름의 성장 주기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하나의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수확해야 될 열매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간절한 바람조차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운명의 흐름은 간혹 스스로를 너무나도 가혹한 존재로 느껴지게 한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한 남자가 실직을 당해 고민에 빠졌다. 그는 게으르거나 꾀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실직 통보를 받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뛰어다녔다. 하지만 좀처럼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공정한 운명이 아닌 듯 보였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그는 여러 가지 업무로 무척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배움과 능력의 개발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았다. 서서히 그는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업무량이 적으면 훨씬 즐거웠을 텐데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자신에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성과이며 보상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을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일에서 해방될 날만을 고대한 것이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해고라는 현실의 결과로 멋지게 이루어졌다.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늘 일거리 없는 편안한 상태를 바라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더더욱 불안하고 무의미한 날들이 이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이 스스로를 너무나도 고되게 맥빠지게 만들어버렸다. 그렇다면 실직이라는 결과 앞에서 그가 깨달은 사실은 무엇인가? 인간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정말 행복할까? 많은 사람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것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루하루 보내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배워야 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들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를 통해 교훈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다.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 남자는 진정한 자신의 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어리석은 생각이 불러온 실직이라는 슬픈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진정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의 마음이 일에 대한 사고와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결과 또한 그에 어울리는 상황이 찾아왔다. 마음이 일쪽으로 주파수를 맞추면 그러면 그럴수록 생각 또한 새로운 인생 흐름을 만들어 그에게는 더더욱 많은 일이 할당될 것이다. 더불어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내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자신에게 왜 일이 주어지는지 모르는 채 살아갈 것이다. 그림자는 어떤 물체가 앞에 놓여 있어야만 생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림자가 생길 수 없다.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구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만 서면 그 인생의 행위에 따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이미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결국 부의 위력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과 마주할 것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고 작지만 떳떳하게 얻은 물질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마음의 풍요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부정적인 운명의 몸을 맡기는 것과 같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큰 행운을 맞이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굳이 윤회나 환생을 믿지 않아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미덕과 부도덕의 결말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 때일 수도 있다. 자기 절제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생각이 욕구와 감정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음속의 욕구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거나 감정과 사고가 서로 충돌하는 등 많은 모순을 낳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황과 환경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복잡한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불안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생각만 하게 된다. 자기 제어는 자신의 심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내 마음 정도는 알고 있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지식 탐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스스로 잘 알아 이렇게 자만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증거이다. 스스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도록 자기절제의 5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자기절제의 5단계. 1단계, 내면의 관찰. 자기 스스로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관찰한다. 2단계는 과학의 5단계 가운데 관찰에 해당한다. 손전등으로 빛이 닿지 않는 곳을 구석구석 살피듯 스스로 내면을 관찰해보자. 의식의 눈으로 마음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과 상태의 변화까지
주의 깊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자기 만족에 빠져 감정에 사로잡히는 버릇, 또는 쾌락과 열정적인 흥분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습관을 버리고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감정과 생각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자기 절제의 첫 번째 단계이다. 2단계는 자기 분석이다. 자신의 기질과 성질을 명확하게 한다.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끄집어내고 분석하면서 자신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이다. 이때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마음의 상태와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던 마음의 상태로 분류해보자. 다양한 마음의 상태와 습관은 특정한 색채를 띤 행동으로 표출되며 당신이 감당해야 될 결과로 이어진다. 마음의 상태와 행동이 일으킨 결과는 교묘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대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분석은 자신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조사하면서 본인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가는 과정이다. 3단계는 조정이다.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든다. 앞서 관찰과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당신은 이제 자신의 기질과 심적 경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자극과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감정까지 모두 깨달았을 것이다. 조정 단계에서는 의식이라는 좀 더 성능이 뛰어난 도구를 준비하여 감추고 싶었던 마음에 오점이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자. 4단계는 적응이다. 생각과 행동을 바른 궤도로 맞춘다. 마음과 정신이 긍정의 법칙에 맞춰 작용함으로써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한다는 자그마한 법칙을 깨닫게 된다면 좀 더 커다란 법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은 영원 불변한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변함이 없는 위대한 법칙이다. 모든 사고와 행동이 이 법칙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궤도를 만든다. 이 법칙의 공정한 룰 규칙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맞춰나가자.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오른 사람은 일의 과정이나 방향성을 무시한 채 행동하지 않으며 정의에 근거한 법칙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 법칙에 있어 정의란 한 개인의 판단이 올바르고 공정하다는 의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악한 마음과 부정적인 상황으로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 고난과 힘든 환경을 멋지게 통제하는 관리자가 될 것이다. 자신의 정신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발휘할 수가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를 확실히 제어하게 한다. 인생에서 수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잘못과 슬픔에서 벗어나 삶의 지혜가 부족했던 무지와 그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고 강하고 힘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5단계는 각성이다. 진실과 지혜로 더불어 살아간다. 건강한 사고와 올바른 행동은 정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신성한 법칙의 궤도에 올려놓는다. 신성한 법칙이란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과 문제의 원리로서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자기 제어 능력을 키워나가는 동안
사람은 진실한 지혜에 눈을 뜨게 된다. 무지를 깨닫고 지식을 쌓으며 그 지식을 삶의 지혜로 바꿔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과학자이다. 자기 제어의 힘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혜를 자기 인생에서도 찾아낼 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가치관과 행동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일단 선택하면 결과는 바꿀 수 없다. 모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 이 말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도 적용이 된다. 당신이 아무리 비밀스러운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 어떤 형태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 역시 다른 사람의 눈에 띄든 안 띄든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거대한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인과관계는 어떤 힘으로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잘못하면 역시 그에 따른 결과가 기다린다. 적절한 행동만이 적절한 결과를 낳는다. 우주는 완벽한 공정성과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일부인 인간도 같은 법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당신의 행동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며 원인의 질과 결과의 질은 일치하게 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원인을 통해 표출되는 결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어떤 생각으로 행동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인생에도 정답이 존재한다. 인간은 저마다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행동의 결과를 조작할 능력은 없다. 당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는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순한 생각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한다. 인생을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수학 공식을 전혀 알지 못할 때는 아무리 쉬운 수학 문제도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지겠지만 일단 공식과 원리를 이해하면 머리를 쥐어뜯을 필요가 없다. 일사천리로 명쾌하게 풀었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모든 현상과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인식하게 되면 인생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풀어가는 방법 역시 저절로 알게 된다. 틀린 공식으로는 같은 문제를 몇백 번 풀어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삐뚤어진 자로 수백 번 재봤자 틀린 수치만 나올 뿐이다. 정확한 방법과 도구만 있으면 단번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우리는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가. 정확한 공식을 깨달은 학생은 정답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도 알 수가 있다. 인생의 법칙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당당히 맞설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완전한 관계이다. 재앙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계몽가이자 위대한 사상가 장작 그르소가 남긴 명언이다. 모든 어려움은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행동이 올바르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말끔히 사라진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인 에머슨도 이런 말을 남겼다.
은혜와 보답. 어느 한쪽도 손해를 보거나 기우는 일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고 공평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와 말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은 효과를 불러온다. 반응과 효과는 말과 행동 자체와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다. 이는 마치 원인과 결과도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이나 다소 비겁한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조금씩 불안에 떨게 된다. 나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자신의 귀로 듣게 되고 그 말로 인해 마음은 평온함을 잃은 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쁜 생각을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 생각을 표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서서히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반대로 늘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시점부터 높은 품격과 행복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나아가 배려와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한다. 갑작스럽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주체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행동으로 드러나며 말과 행동은 바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자신이 몹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큰 어려움에서 힘들어할 때, 일단 자신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이런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를 세우자. 강인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또한 마음먹은 일을 현실 속에서 완성하려는 의지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일을 완수하는 힘은 강인한 의지뿐이다. 이 힘은 일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기나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능력이다. 강인한 마음, 즉 절대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력을 키워가는 작업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가장 먼저 마음속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자. 목표는 어떤 것이라도 좋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하고 지루한 인생은 없다. 본인의 능력은 그대로 잠재워둔 채 무조건 주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역시 너무나도 무의미하다. 오로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강인한 의지뿐이다. 의지력만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능력을 길러준다. 우리 일상을 유심히 관찰하면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신비하거나 특별해 보이는 방법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현실 속의 수많은 기회를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은 대부분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하다. 자, 지금부터 의지력 트레이닝을 시작해보자. 우선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부터 소개하겠다. 1. 나쁜 습관을 버려라. 2. 좋은 습관을 길러라. 3.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시작하라. 4. 집중하라. 5. 규율에 맞게 생활하라. 6. 말과 언어를 다스려라. 7. 마음을 다스려라. 이러한 규칙을 삶에 적용한다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해도
침착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인생을 사는데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나약하다는 증거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의지를 강화한다거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 나쁜 습관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애써 외면하고 굳이 특별하면서도 신비로운 훈련법을 찾아 나선다면 노력은 노력대로 쏟아붓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뿐이다. 한 가지 규칙쯤이야 무시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스스로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나쁜 습관을 버려라라는 규칙을 잘 소화한다면 둘째 규칙인 좋은 습관을 길러라라는 반쯤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쁜 습관을 버리면 인생의 목적의식이 강화된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굳건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면 의욕적이고 활발한 정신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의욕적으로 변하면 새로운 일도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다. 몰입을 경험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다섯 번째 규칙인 규율에 맞는 생활로 물 흐르듯 넘어갈 수가 있다. 일단 시작한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자.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시작하자. 이 규칙은 강인함을 길러주는 동시에 안정된 정신 상태에서 성공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태평하고 안일하게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담대한 마음을 원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수준 높고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나 상황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임하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총체적인 목적에 생각을 맞추고 온정신을 모아 집중할 수가 있다. 전체적인 목적을 파악한다. 집중력을 높인다. 이 두 가지 정신적인 능력은 사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마음을 침착하게 하며 성공의 기쁨을 안겨준다. 맑고 순수한 생각. 좋든 나쁘든 마음의 습관은 그에 맞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마음은 몸을 병들게 만든다. 나쁜 생각은 혈액을 탁하게 하고 맑고 순수한 생각은 혈액을 맑게 한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식생활을 개선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늘 맑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병이 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불순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악이나 질투, 분노, 불안, 절망은 인간의 몸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뺏어간다. 우울한 얼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 때문이다. 불순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얼굴에 보기 흉한 주름이 지기도 한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밝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듯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선의로 채울 때 표정은 밝아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주위 사람은 당신의 거울이다. 사람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친절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정직해야 한다. 타인에게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그 활동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밝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일에 집중하자. 인생의 큰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해야만 하는 일에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최고로 잘 해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과 집중력을 확실히 익힐 수가 있다. 그 능력을 충분히 익힌다면 당신은 어떤 목표라 해도 달성할 수가 있다. 또 아무리 큰 목표라 해도 부담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강인함은 훈련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강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키우고 스스로 발전하면서 훌륭하고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을 한다. 나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올바르고 강인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을 강화할 수가 있다. 나약함을 버리고 목표의 의식을 집중하라.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통과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강인하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고 가치 있는 일을 멋지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것이다. 불행의 원인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불행의 원인이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유가 다른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당신이 불행한 원인을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당신은 낙원으로 향하는 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걷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한 당신은 스스로 만든 인생의 감옥 안에서 평생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 행복은 내면이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내면에서 느껴지는 깊은 기쁨이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욕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는 만족은 일시적인 기쁨이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더 큰 만족을 바라는 욕구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욕망을 버린다면 진정한 성공과 풍요로움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마음이 흔들려 고통스러워한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이기적인 생각은 인간을 실패와 불행으로 이끈다. 이기적인 생각은
곧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기도나 봉사를 한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은 당신에게 진정한 성공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왜 자기의 커다란 잘못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을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자신의 커다란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잘못에만 눈을 감는 위선자이다.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든지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당신 스스로 실행하라.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 싸움이나 투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기적인 경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타인과 사회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에 막혀있던 어려운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연의 모든 법칙은 우리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 씨앗을 뿌리는 작업은 우리 인생에도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다. 그 씨앗은 그것과 똑같은 결과인 수확물로 돌아온다. 당신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채우면 타인에게 증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이다.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주위에는 늘 정직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신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은 누에 공을 뿌려놓고 미리 수확되기를 바라는 농부와 같다. 은혜를 받고 싶다면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의 행복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인생은 뿌린 대로 수확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다. 목표를 손에 넣었다면 그곳에 이르는 길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옳은 길이 아닌 것에는 눈도 돌리지 말자.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불안은 목표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거나 목표로 향하는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므로 노력의 효과를 줘야 한다. 불안은 항상 당신을 실패로 이끌 뿐 아니라 어떠한 성공도 공헌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면 목표나 활력, 행동력, 그리고 강인함이 그 기능을 상실한다. 당신을 목표로 향하게 하는 힘은 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의식에서 생겨난다. 불안을 계속 안고 있다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깊이 신뢰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강력한 힘으로 넘쳐난다. 수많은 역경에 용감하게 맞서며 어떤 일도 극복할 수가 있다. 이치에 맞는 다양한 목표는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 없이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꽃을 피우고 튼튼한 과실로 성장할 것이다. 정의의 법칙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인생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항상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뿐이다. 당신이 진정한 승리를 손에 넣고 싶다면 단순히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정한 평온이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무슨 말을 들어도 결코 동요하지 않는 마음 상태, 그것이 진정한 평온이다. 평온은 끈질기게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과실과 같다. 그 때문에 진정한 평온한 마음에는 이기적인 생각은커녕 후회와 자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후회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진정한 평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도 기쁨을 느낀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마지못해 하고 있는 일상의 의무적인 작업도 기쁜 마음으로 처리한다. 그렇다.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 속에서 의무라는 말은 행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평온을 가진 사람에게 의무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날마다 정해진 일이나 가사 일을 포함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의무적인 작업도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일은 분명히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올바르게 다스리다 보면 언젠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마음을 손에 넣게 되고 인생의 불행에서 해방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제임스 앨런, 출판사는 이너북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그 행동은 당신의 귀여운 기질과 성격의 색깔을 띤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특성을 키워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이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지 않다.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행동을 실행에 옮겨나가면서 내면의 특성 또한 바꿔나갈 수가 있다.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고 그 행동 끝에 당신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즉, 당신 스스로 표현하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당신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 수많은 행동이 조화되어 약이 되는 당신의 인생의 결과는 마치 순환하는 계절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듯 당신 마음에서 자라났다. 자신의 특성을 규정하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씨앗은 부지부실간에 마음의 토양에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각과 행동으로 싹트기 시작한다. 한 알의 씨앗이 나름의 성장 주기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하나의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수확해야 될 열매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간절한 바람조차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운명의 흐름은 간혹 스스로를 너무나도 가혹한 존재로 느껴지게 한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한 남자가 실직을 당해 고민에 빠졌다. 그는 게으르거나 꾀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실직 통보를 받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뛰어다녔다. 하지만 좀처럼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공정한 운명이 아닌 듯 보였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그는 여러 가지 업무로 무척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배움과 능력의 개발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았다. 서서히 그는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업무량이 적으면 훨씬 즐거웠을 텐데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자신에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성과이며 보상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을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일에서 해방될 날만을 고대한 것이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해고라는 현실의 결과로 멋지게 이루어졌다.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늘 일거리 없는 편안한 상태를 바라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더더욱 불안하고 무의미한 날들이 이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이 스스로를 너무나도 고되게 맥빠지게 만들어버렸다. 그렇다면 실직이라는 결과 앞에서 그가 깨달은 사실은 무엇인가? 인간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정말 행복할까? 많은 사람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것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루하루 보내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배워야 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들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를 통해 교훈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다.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 남자는 진정한 자신의 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어리석은 생각이 불러온 실직이라는 슬픈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진정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의 마음이 일에 대한 사고와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결과 또한 그에 어울리는 상황이 찾아왔다. 마음이 일쪽으로 주파수를 맞추면 그러면 그럴수록 생각 또한 새로운 인생 흐름을 만들어 그에게는 더더욱 많은 일이 할당될 것이다. 더불어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내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자신에게 왜 일이 주어지는지 모르는 채 살아갈 것이다. 그림자는 어떤 물체가 앞에 놓여 있어야만 생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림자가 생길 수 없다.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구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만 서면 그 인생의 행위에 따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이미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결국 부의 위력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과 마주할 것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고 작지만 떳떳하게 얻은 물질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마음의 풍요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부정적인 운명의 몸을 맡기는 것과 같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큰 행운을 맞이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굳이 윤회나 환생을 믿지 않아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미덕과 부도덕의 결말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 때일 수도 있다. 자기 절제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생각이 욕구와 감정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음속의 욕구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거나 감정과 사고가 서로 충돌하는 등 많은 모순을 낳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황과 환경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복잡한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불안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생각만 하게 된다. 자기 제어는 자신의 심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내 마음 정도는 알고 있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지식 탐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스스로 잘 알아 이렇게 자만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증거이다. 스스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도록 자기절제의 5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자기절제의 5단계. 1단계, 내면의 관찰. 자기 스스로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관찰한다. 2단계는 과학의 5단계 가운데 관찰에 해당한다. 손전등으로 빛이 닿지 않는 곳을 구석구석 살피듯 스스로 내면을 관찰해보자. 의식의 눈으로 마음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과 상태의 변화까지 주의 깊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자기 만족에 빠져 감정에 사로잡히는 버릇 또는 쾌락과 열정적인 흥분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습관을 버리고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감정과 생각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자기 절제의 첫 번째 단계이다. 2단계는 자기 분석이다. 자신의 기질과 성질을 명확하게 한다.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끄집어내고 분석하면서 자신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이다. 이때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마음의 상태와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던 마음의 상태로 분류해보자. 다양한 마음의 상태와 습관은 특정한 색채를 띤 행동으로 표출되며 당신이 감당해야 될 결과로 이어진다. 마음의 상태와 행동이 일으킨 결과는 교묘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대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분석은 자신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조사하면서 본인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가는 과정이다. 3단계는 조정이다.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든다. 앞서 관찰과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당신은 이제 자신의 기질과 심적 경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자극과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감정까지 모두 깨달았을 것이다. 조정 단계에서는 의식이라는 좀 더 성능이 뛰어난 도구를 준비하여 감추고 싶었던 마음에 오점이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자. 4단계는 적응이다. 생각과 행동을 바른 궤도로 맞춘다. 마음과 정신이 긍정의 법칙에 맞춰 작용함으로써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한다는 자그마한 법칙을 깨닫게 된다면 좀 더 커다란 법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은 영원 불변한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변함이 없는 위대한 법칙이다. 모든 사고와 행동이 이 법칙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궤도를 만든다. 이 법칙의 공정한 룰 규칙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맞춰나가자.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오른 사람은 일의 과정이나 방향성을 무시한 채 행동하지 않으며 정의에 근거한 법칙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 법칙에 있어 정의란 한 개인의 판단이 올바르고 공정하다는 의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악한 마음과 부정적인 상황으로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 고난과 힘든 환경을 멋지게 통제하는 관리자가 될 것이다. 자신의 정신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발휘할 수가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를 확실히 제어하게 한다. 인생에서 수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잘못과 슬픔에서 벗어나 삶의 지혜가 부족했던 무지와 그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고 강하고 힘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5단계는 각성이다. 진실과 지혜로 더불어 살아간다. 건강한 사고와 올바른 행동은 정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신성한 법칙의 궤도에 올려놓는다. 신성한 법칙이란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과 문제의 원리로서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자기 제어 능력을 키워나가는 동안 사람은 진실한 지혜의 눈을 뜨게 된다. 무지를 깨닫고 지식을 쌓으며 그 지식을 삶의 지혜로 바꿔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과학자이다. 자기 제어의 힘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혜를 자기 인생에서도 찾아낼 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가치관과 행동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일단 선택하면 결과는 바꿀 수 없다. 모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 이 말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도 적용이 된다. 당신이 아무리 비밀스러운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 어떤 형태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 역시 다른 사람의 눈에 띄든 안 띄든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거대한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인과관계는 어떤 힘으로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잘못하면 역시 그에 따른 결과가 기다린다. 적절한 행동만이 적절한 결과를 낳는다. 우주는 완벽한 공정성과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일부인 인간도 같은 법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당신의 행동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며 원인의 질과 결과의 질은 일치하게 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원인을 통해 표출되는 결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어떤 생각으로 행동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인생에도 정답이 존재한다. 인간은 저마다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행동의 결과를 조작할 능력은 없다. 당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는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순한 생각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한다. 인생을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수학 공식을 전혀 알지 못할 때는 아무리 쉬운 수학 문제도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지겠지만 일단 공식과 원리를 이해하면 머리를 쥐어뜯을 필요가 없다. 일사천리로 명쾌하게 풀었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모든 현상과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인식하게 되면 인생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풀어가는 방법 역시 저절로 알게 된다. 틀린 공식으로는 같은 문제를 몇백 번 풀어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삐뚤어진 자로 수백 번 재봤자 틀린 수치만 나올 뿐이다. 정확한 방법과 도구만 있으면 단번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우리는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가. 정확한 공식을 깨달은 학생은 정답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도 알 수가 있다. 인생의 법칙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당당히 맞설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완전한 관계이다. 재앙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계몽가이자 위대한 사상가 장작 그르소가 남긴 명언이다. 모든 어려움은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행동이 올바르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말끔히 사라진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인 에머슨도 이런 말을 남겼다. 은혜와 보답. 어느 한쪽도 손해를 보거나 기우는 일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고 공평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와 말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은 효과를 불러온다. 반응과 효과는 말과 행동 자체와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다. 이는 마치 원인과 결과도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이나 다소 비겁한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조금씩 불안에 떨게 된다. 나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자신의 귀로 듣게 되고 그 말로 인해 마음은 평온함을 잃은 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쁜 생각을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 생각을 표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서서히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반대로 늘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시점부터 높은 품격과 행복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나아가 배려와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한다. 갑작스럽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주체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행동으로 드러나며 말과 행동은 바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자신이 몹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큰 어려움에서 힘들어할 때, 일단 자신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이런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를 세우자. 강인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또한 마음먹은 일을 현실 속에서 완성하려는 의지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일을 완수하는 힘은 강인한 의지뿐이다. 이 힘은 일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기나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능력이다. 강인한 마음, 즉 절대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력을 키워가는 작업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가장 먼저 마음속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자. 목표는 어떤 것이라도 좋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하고 지루한 인생은 없다. 본인의 능력은 그대로 잠재워둔 채 무조건 주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역시 너무나도 무의미하다. 오로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강인한 의지뿐이다. 의지력만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능력을 길러준다. 우리 일상을 유심히 관찰하면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신비하거나 특별해 보이는 방법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현실 속의 수많은 기회를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은 대부분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하다. 자, 지금부터 의지력 트레이닝을 시작해보자. 우선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부터 소개하겠다. 1. 나쁜 습관을 버려라. 2. 좋은 습관을 길러라. 3.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시작하라. 4. 집중하라. 5. 규율에 맞게 생활하라. 6. 말과 언어를 다스려라. 7. 마음을 다스려라. 이러한 규칙을 삶에 적용한다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해도 침착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인생을 사는데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나약하다는 증거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의지를 강화한다거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 나쁜 습관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애써 외면하고 굳이 특별하면서도 신비로운 훈련법을 찾아 나선다면 노력은 노력대로 쏟아붓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뿐이다. 한 가지 규칙쯤이야 무시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스스로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나쁜 습관을 버려라라는 규칙을 잘 소화한다면 둘째 규칙인 좋은 습관을 길러라라는 반쯤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쁜 습관을 버리면 인생의 목적의식이 강화된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굳건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면 의욕적이고 활발한 정신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의욕적으로 변하면 새로운 일도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다. 몰입을 경험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5번째 규칙인 규율에 맞는 생활로 물 흐르듯 넘어갈 수가 있다. 일단 시작한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자.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시작하자. 이 규칙은 강인함을 길러주는 동시에 안정된 정신 상태에서 성공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태평하고 안일하게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담대한 마음을 원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수준 높고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나 상황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임하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총체적인 목적에 생각을 맞추고 온정신을 모아 집중할 수가 있다. 전체적인 목적을 파악한다. 집중력을 높인다. 이 두 가지 정신적인 능력은 사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마음을 침착하게 하며 성공의 기쁨을 안겨준다. 맑고 순수한 생각. 좋든 나쁘든 마음의 습관은 그에 맞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마음은 몸을 병들게 만든다. 나쁜 생각은 혈액을 탁하게 하고 맑고 순수한 생각은 혈액을 맑게 한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식생활을 개선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늘 맑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병이 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불순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악이나 질투, 분노, 불안, 절망은 인간의 몸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뺏어간다. 우울한 얼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 때문이다. 불순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얼굴에 보기 흉한 주름이 지기도 한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밝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듯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선의로 채울 때 표정은 밝아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주위 사람은 당신의 거울이다. 사람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친절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정직해야 한다. 타인에게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그 활동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밝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일에 집중하자. 인생의 큰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해야만 하는 일에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최고로 잘 해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과 집중력을 확실히 익힐 수가 있다. 그 능력을 충분히 익힌다면 당신은 어떤 목표라 해도 달성할 수가 있다. 또 아무리 큰 목표라 해도 부담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강인함은 훈련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강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키우고 스스로 발전하면서 훌륭하고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을 한다. 나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올바르고 강인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을 강화할 수가 있다. 나약함을 버리고
목표의 의식을 집중하라.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통과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강인하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고 가치 있는 일을 멋지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것이다. 불행의 원인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불행의 원인이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유가 다른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당신이 불행한 원인을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당신은 낙원으로 향하는 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걷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한 당신은 스스로 만든 인생의 감옥 안에서 평생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 행복은 내면이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내면에서 느껴지는 깊은 기쁨이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욕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는 만족은 일시적인 기쁨이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더 큰 만족을 바라는 욕구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욕망을 버린다면 진정한 성공과 풍요로움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마음이 흔들려 고통스러워한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이기적인 생각은 인간을 실패와 불행으로 이끈다. 이기적인 생각은 곧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기도나 봉사를 한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은 당신에게 진정한 성공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왜 자기의 커다란 잘못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을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자신의 커다란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잘못에만 눈을 감는 위선자이다.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든지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당신 스스로 실행하라.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 싸움이나 투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기적인 경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타인과 사회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에 막혀있던 어려운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연의 모든 법칙은 우리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 씨앗을 뿌리는 작업은 우리 인생에도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다. 그 씨앗은 그것과 똑같은 결과인 수확물로 돌아온다. 당신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채우면 타인에게 증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이다.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주위에는 늘 정직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신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은 누에 공을 뿌려놓고 미리 수확되기를 바라는 농부와 같다.
은혜를 받고 싶다면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의 행복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인생은 뿌린 대로 수확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다. 목표를 손에 넣었다면 그곳에 이르는 길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옳은 길이 아닌 것에는 눈도 돌리지 말자.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불안은 목표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거나 목표로 향하는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므로 노력의 효과를 줘야 한다. 불안은 항상 당신을 실패로 이끌 뿐 아니라 어떠한 성공도 공헌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면 목표나 활력, 행동력, 그리고 강인함이 그 기능을 상실한다. 당신을 목표로 향하게 하는 힘은 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의식에서 생겨난다. 불안을 계속 안고 있다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깊이 신뢰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강력한 힘으로 넘쳐난다. 수많은 역경에 용감하게 맞서며 어떤 일도 극복할 수가 있다. 이치에 맞는 다양한 목표는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 없이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꽃을 피우고 튼튼한 과실로 성장할 것이다. 정의의 법칙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인생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항상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뿐이다. 당신이 진정한 승리를 손에 넣고 싶다면 단순히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정한 평온이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무슨 말을 들어도 결코 동요하지 않는 마음 상태, 그것이 진정한 평온이다. 평온은 끈질기게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과실과 같다. 그 때문에 진정한 평온한 마음에는 이기적인 생각은커녕 후회와 자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후회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진정한 평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도 기쁨을 느낀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마지못해 하고 있는 일상의 의무적인 작업도 기쁜 마음으로 처리한다. 그렇다.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 속에서 의무라는 말은 행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평온을 가진 사람에게 의무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날마다 정해진 일이나 가사 일을 포함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의무적인 작업도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일은 분명히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올바르게 다스리다 보면 언젠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마음을 손에 넣게 되고 인생의 불행에서 해방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